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있어서 20분 해도 되지만 앞부분에 모의실험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작성을 했었냐면 일단 여러 가지 매칭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비제한적 매칭 방법도 있고 제한적 매칭 방법,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고 거리 함수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랜덤 합택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그냥 랜덤 합택을 이용할 건지 순서 합택을 할 건지 아니면 거리 합택을 이용할 건지에 대한 선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계적 매칭 모의실험이라는 챕터를 제가 따로 해가지고 했었고 이 시뮬레이션 자료는 2012년 한국 의료 패널, 아까 전에 의료 패널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의료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 의료 패널 12년 자료가 7,646명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랜덤하게 3,500명을 뽑았어요. 그거를 기준 변수로 기준 파일로 놓고 나머지 데이터를 연계 파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연계 파일의 데이터 샘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특히 비제한적 매칭 방법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그래야 한 명이 연계 파일에 있는 한 명이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준 파일을 3,500명 더 큰 샘플을 연계 파일로 구분을 했고 당연히 한 개의 데이터셋에서 기준 파일이랑 연계 파일로 나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단 두 파일 모두 동일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이 모의실험을 했었고 통계적 매칭 모의실험을 하기 위해서 기존 파일에서의 Z 변수를 가리고 그리고 통계적 매칭의 여러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연계 파일을 결합한 뒤에 통합 파일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기존 파일의 Z값과 그리고 연계된 연계 파일의 Z값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매칭 변수는 공통 변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 크레머 V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서 크레머 V 값이 큰 게 성, 그리고 연령, 교육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공통 변수로 놓았었고 총 6가지 방법으로 이제 매칭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 그 3가지 종류의 거리 함수랑 합택 방법은 최근적 미분 합택 그리고 랜덤 합택 이렇게 총 6가지 방법으로 100개의 데이터셋을 적용했다는 건 랜덤하게 3,500개의 기준 파일 만들고 이 자료를 100번 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해서 소득이랑 만성질환 오분류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이제 이 오분류에 대한 척도로 해봤더니 성과가 제일 좋았던 매칭 분석 방법이 맨하튼 거리를 이용한 랜덤 합택 방법이고 그리고 말라모비스 거리를 이용한 랜덤 합택 방법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뒷부분에 이거는 모의실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의료 패널이랑 그 재정 패널을 데이터를 붙였을 때 한국 복지 패널에서도 똑같이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모의실험을. 근데 거의 의료 패널 데이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일단 저는 그 말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랜덤 합택 방법으로 기준 파일과 연계 파일을 붙였습니다. 이 두 데이터의 연계 목적은 뭐였냐면 일단 쭉 쓰여져 있는데 한국 복지 패널은 복지 인식조사 있고요. 그리고 복지 수혜와 관련된 굉장히 상세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 패널 같은 경우에는 납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행정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개인이 납세와 복지 수급 여부를 가지고 4개의 집단으로 나눴고요. 이 4개의 집단에 따른 복지 인식 차이가 어떠한지가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런 뚜렷한 목적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4개의 집단별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선호, 그리고 중간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 등등에 대한 그런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매칭했을 때 인구학적 변수랑 경제활동 상태 블러킹했고요. 이 변수들은. 그리고 개인소득이랑 가구 경상소득 균등화 지수 써가지고 붙였는데
한국복지 패널에서는 복지 수요 여부와 관련된 문항, 그리고 복지 인식과 관련된 문항, 재정 패널에서는 납세 여부와 관련된 문항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였습니다. 사전적으로 우선 표준화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교육 수준만 하더라도 두 개 데이터의 문항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그런 세부 문항을 어떻게 최종 분석 변수로 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데이터셋 모두 소득 수준이 그냥 연속형 값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함수를 써도 문제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매칭 전에 공통 변수를 비교해보니 보시면 색깔 분홍색이 복지 패널이고요. 성인, 여성의 고령화, 여기 지금 연령대가 높은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그러니까 활동 상태를 보시면 경제활동을 참여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게 복지 패널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공통 변수들에 대한 분포를 비교를 했어요. 이 분포 비교를 한 이유는 제가 이 통계적 매칭 방법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 가정이 있었잖아요.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와야 되고 공통 변수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분산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작업을 사전적으로 계속 분포를 비교를 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통계적 매칭 방법은 조건부 독립에 대한 강한 가정도 전제되죠. 이 전제 없이는 이런 확인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매칭 변수의 연계 파일 보유 변수에 대한 그런 유의성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는 그 한국복지 패널에는 납세 정보가 없죠. 그리고 재정 패널의 납세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납세 여부 변수 자체가 매칭 변수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매칭이 된 그런 통합 파일에서도 분석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독립에 대한 가정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작업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에요. 여기에서는 공통 변수 가운데 사용되는 그런 매칭 변수를 설명 변수로 놓고 재정 패널 납세 여부를 동속 변수로 해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했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서 이 과정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매칭은 아까 그 매크로 연계라고 윤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블러킹 부분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성, 연령대, 경제활동 상태는 그 데이터를 각각의 범주로 블러킹 시켰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했고, 개인별 소득이랑 그다음에 가구 중소형 경상소득이 유사할 경우에 매칭될 수 있도록 약간의 모의 실험에서 했었던 마을라노기스 거리 함수를 이용한 랜덤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매칭을 했습니다. 복지 인식 응답자는 한국 복지 패널에서 한 4,000여 명 정도이고, 재정 패널은 총 7,500여 명 정도예요. 그래서 오류값을 제외를 하고 본 통합 파일을 최종 분석 대상은 4,182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신뢰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국 복지 패널과 재정 패널 모두 공통 변수로 있지만, 재정 패널 여기 보시면 재정 패널에도 기초 생활보장 수급 여부, 그 다음에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여부, 자녀 양육수당 수급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패널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어요. 실제 수급받고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해봤더니 데이터의 일치율이 약 89%, 74%, 82% 정도로 매칭 결과에 대한 어느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매칭 후에는 공통 변수가 분포가 똑같을 거고, 최종적으로 저는 이 테이블을 그리기 위해서 이 4개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연계 작업을 했었던 거예요.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납세를 하지 않는 집단의 개인소득 평균은 632만 원인 거고요. 이거 연간이고, 그리고 이 집단을 보시면 납세를 하는데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집단의 개인소득 평균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4개의 집단 간에
각각에 대한 복지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이 파란색 부분인 거예요. 이 두 개의 값을 합치면 납세도 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집단이 거의 40%, 45% 정도 넘죠. 반면에 납세는 하지 않으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집단이 보편적 복지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제일 적어요. 그리고 노상보육과 관련해서 납세를 하면서 복지 혜택도 받는 집단의 동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납세는 하지 않고 복지 혜택도 받지 않는 집단은 제일 낮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줬었고, 이 부분을 보시면 6번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의 부분에서는 이 빨간색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반대 부분 있잖아요. 반대하는 비율이 납세를 하고 복지 혜택도 받는 그런 집단의 경우에는 한 21%였다라고 하면, 요 납세는 하는데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집단은 증세하면 안 된다라고 보다 보니 비율이 거의 30%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는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저소득층 위주로 그게 같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아동수당 들어가잖아요.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그리고 이 연구 주제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양육수당을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보편적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런 이 증세에 대한 반응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실험적인 조사 데이터를 연계해서 살펴보았었던 거고, 실제 이러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지금 복지 수혜 여부, 납세, 그리고 복지 인식,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서웨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런 짓을 하려면. 이 부분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까 전에 그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발표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